네, 자 이제 두 번째 잡설의 두 번째 파일인데요. 이런 그 식민지에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면서 그 자본 세력들이 식민지 어떤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했던 전략은 보나마나 그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난 귀찮아서 못해요. 그러나 저는 추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제3세계 식민지 국가의 어떤 정치가 또는 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줬을 거다 말이야. 브라이브죠. 뇌물을 줬을 거라고.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챙기는 그 officials, 관리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imagine,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토 건설부 장관이라고 칩시다. 그죠? 모든 그 건설에 대한 결재권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야, 한 1,500억 정도면 되겠냐? 내가 그거 좀 할게. 그러면요. 그 오피셜 관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내가 이런 돈 받아서 되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변명의 여지냐면은 비록 내가 그래 리베이트 좀 받고 어차피 다 그 세상 그런 거 아니겠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게다가 야, 그 철도를 세상에 이 조선에 까는 거는 우리 조선의 엄청난 이익이야. 그렇잖아요? 자기는 돈 챙길 걸 챙기고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인디언들한테 컴퓨터 갖다 주는 것처럼 얼마나 멋있겠어. 세상에 칙칙폭폭 하면서 기차가 가. 와,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대화하는데 이 일본의 자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철도를 까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팔아 넘겼겠죠. 넘겼을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민지 생활을 겪었던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들의 특징이 바로 뭘까요?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부정부패. 그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멕시코인데요.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 혹시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멕시코가 빈부격차 그렇게 큰데요. 멕시코는 미국이랑 가장 같이 붙어 있죠. 멕시코의 관리들은요, 부패해 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난한 멕시코인들의 농민들이 말이야, 저 사탕수수 재배하는 멕시코 농민들이 관리들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그거 모아갖고 부자 됐을 것 같아요? 아니죠. 멕시코의 모든 국영 사업이라든지 모든 국익을 일종의 근대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명, 그거에 의해서 팔아넘긴 거죠. 그리고 돈을 받고. 그리고 부자가 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제국주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어요. If it were you라고 써요. 네, If it were you.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이잖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이권 사업,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뭐 세빛 둥둥선 사업이라든지 뭐 4대강 사업, 뭐 또 뉴타운 사업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고 칩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나라 보세요. 야, 어디에 홍은동 저기 어디 홍제동 이런 데 가보면 오래된 집들 많고 살기 힘들잖아. 그거 야, 이 선진화가 되려 그러면 거기 싹 헐고선 아파트 크게 지어야 돼.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 좋아. 강남처럼 말이야. 이러면서 이거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거 재개발합시다. 뉴타운 세웁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뒷돈을 쓱 100억을 꽂아줬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If it were you, what would you do? 저라도 100억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100억 받는 건 좀 캥기긴 한데 어차피 안 걸리면 괜찮을 거고, 그죠? 안 잡히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타운 만드는 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라고 경제적인 면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한마디로 닷컴 회원 여러분들은
저는요 못 나가지고 아마 그 정도 유혹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이구 세상에 우리 인천 항구 이 제물포 이거 그냥 막 안악들이 와서 빨래나 하던 그런 나루터를 말이야 세상에 항구로 크게 만들어준다. 세상에 대일본 제국에서 어이구 세상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받아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거하고요, 사실은 어떤 인간으로서 또는 국가와 민족의 어떤 존엄성 또는 어떤 독자성을 지키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등 그 제3세계가 다 그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뭐 틀렸다고 하면 또 틀린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고 판단하실 문제고요. 우리 조선도 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식민지 또는 제국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다 끝난 거예요. 따라서 일본이 뭐 조선을 도와줬다 이런 소리는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끝난 게임 오버. 이건 뭐 더 이상한 디스퓨트 뭔가 논쟁할 만한 거리도 안 되는 거라 그죠? 자. 역사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현재 국제 자본가들의 침략이라는 제목인데, 묘하게도요, 우리 구한말의 모습, 또 거의 100년 전 이상, 1800년대 후반에 전 세계가 식민지, 제국주의로 들끓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공교롭게도 상당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언제죠? 2007년이었나요? 2006년이었나요? 그 미친 소 광우병 때문에 소고기 촛불 집회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소고기를 파는 사람들이죠. 이게 경제예요, 경제. 소고기를 파는 그 사람들, 미국의 축산업 축산업 유니언 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가요 미국 내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로비 집단이에요. 정치가들도 쉽게 그 사람들을 무시 못해요. 그만큼 소고기 또는 뭐 이런 그 농산물이 사실은 그 파워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 국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소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이제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풀어라 하는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소고기, 이건 뭐 광우병, 우리는 광우병 제대로 걸리지도 않았어.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그러면서 팔고 싶겠죠. 상인들의 논리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수입을 결정을 했죠. 그죠?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온 반발을 했잖아요. 그럼 거리로 나가서 온통, 그죠?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 미친 듯이 그렇게 국민들이 절규를 해도 결국은 수입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그죠? 그게 광우병이 뭐야 우리나라에서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소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거를 한국에 팔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렇죠? 한국은 그거를 먹기 싫다고 얘기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떠한 요구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 또는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 권리 이런 어떤 그 이념적인 것과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마치 조선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자 독립에 뛰어들었던 투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일본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매국노들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어디가 옳느냐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역사가들이 해야 될 문제고 독립투사들이 과연 일본을 쫓아냈을 때 조선이 과연 지금만큼 잘 살 수 있겠느냐 과연 이승만이 없었으면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결과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제적인 침략과 거기에 대해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념적인 투쟁이 붙은 거라고. 경제 대 경제로 붙은 게 아니라 경제 대 이념으로 붙은 거거든요. 같은 경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금 현재 서양의 또는 또 유럽의 또는 앞선 자본가들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자본가들이 그 넘쳐나는 어떤 생산품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장 개척의 측면에서 자꾸 세계화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다만 팔던 소고기를 자꾸 해외에다도 파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그죠 뭐 골수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 한국 사람 잘 먹으니까 어이구 이거 버리느니 파는 게 낫겠다. 이거 순전히 이익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시장을 넓혀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일본,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지금 한국의 소고기 굉장히 비싸니까 싼 소고기 먹어. 그죠? 그걸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반대했던 사건이었고.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소고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꾸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전자제품도 많이 팔리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야, 니네가 우리 소고기 안 먹으면 우리 니네 차 안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협박도 하고 그런 거죠. 원래 자유 그 시장 체제에서는 사실상 그런 보호 무역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소고기 먹어줘야지. 걔네들도 우리 자동차를 갖다 사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많이 갖다 팔기 때문에 우리도 좀 사줘야 되고 뭐 미국의 농산물들 개방해야 되고 뭐 이건 경제적인 논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념적인 어떠한 반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 민자 고속도로라든지 뭐 저 다리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자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외곽 순환도로 한 바퀴 돌라 그러면 막 1,000원씩 계속 내야 돼, 그죠? 돈을 많이 내요. 어휴, 뭐 저 설악산 갈라 그래도 그 춘천까지 고속도로 타고 그러면 한 6천 얼마씩 나와요. 돈이 많이 들거든. 민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도로를 건설하는데 힘들어. 그럼 외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깔게 해주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FTA도 필요해.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농산물, 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 농산물을 막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건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고속도로도 지금 막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터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통행료 계속 돈 올라가죠, 그죠? 그 돈이 상당 부분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 오늘 제가 신문을 봤던 그 철도를 어떻게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철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거의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도 또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오늘 기사의 골자니까 만약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철도 사업도 지금 민영을 하고 있는데 뭐 맞죠. 코레일에서 업무를 어떻게 독점 기업이니까 얼마나 또 해이하게 했겠어요. 뭐 안 그러셨겠지만 아무래도 국영 기업이라는 게 효율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프랑스의 앞선 기술 떼제베 있잖아. 우리 지금 경부 고속도로 철도 한 거. 그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철도를 선진화한다. 뭐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불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다고. 왜 불안한지는 아시겠죠? 이런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은 구한말에 있었던 그런 제국주의들의 침략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유사하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 합의된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식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지들끼리 봐주고 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유엔도 있고요. 그 국제적으로 그렇게 식민화 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권을 위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하고서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국 자본들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앞선 경제적으로 앞서 있고 선진화되어 있고 또 보다 전문화되어 있고 또 보다 파워가 있는 그러한 자본 세력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여전히 계속 뽑아먹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요, 사실상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파일에서 또 할까요? 예, 이거 뭐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길어지네. 예, 좀 이따 봐요.